상황에 따라 바뀌어요. 오직 마케팅은 뭐가 있을까요? 해석만 있을 뿐이에요. 누가 돈 벌었다 하면 뭐예요? 나중에 와서 이렇게 해보는 거야. 누가 카리스마가 있어서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 카리스마가 성공 요인인가 보자. 카리스마 때문에 회사가 망했어요. 그러면 카리스마가 실패 요인인가 보자. 이런 게 해석적 입장이에요. 근데 브랜드는 뭐냐? 게임은 해야 되는데요. 룰 안에서 하라고요. 여러분 뭐 이런 거예요. 내가 K1에 나갔어요. 내가 이 라운드를 잘해. 진짜. 라운드를 잘하는데 브랜드의 개념에서 뭐예요? 라운드 하지 말라고요. 라운드 하면 뭐예요? 그 규칙에서 어긋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라운드 안 하고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한마디로 영업사원이에요. 난 영업 기질이 많아서 밖에 나가서 막 야바이 까고 막 하는 거 그러면 진짜 잘 팔아. 하지 말라고요. 그러면 이제 뭐예요?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브랜드가 하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싸움을 잘하면 언제나 모든 걸 폭력으로 행사하려고 들어요. 원래 내가 돈이 많으면 돈으로 사람을 설득하고 싶어하고 내가 외모가 되면 외모로 하려고. 사람은 원래 그래요. 여러분이 뭘 설득을 하려고 하죠?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잘하는 거예요. 보통 자기가 학력이 좋으면 학력을 내세울 것이요. 자기가 잘생겼으면 뭐하죠? 그죠? 근데 브랜드의 세계에서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브랜드는 룰과 규칙이 있어요. 그 안에서 역량 발휘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어려운 게 되게 지루한 게임이에요. 근데 누구는 하죠. 누구는. 그래서 원래요. 아까 다시 말한 것처럼 브랜드를 절대 수단의 개념으로 갖고 마세요. 그러면 조급해져요. 빨리 돈 벌어야 되는데. 그게 만들어지면 돈은 들어와요. 그게 만들어지면 돈은 벌게 돼 있다고요. 사람들 머릿속에 HIT 그게 명품 브랜드로 딱 각인이 잡히죠. 그럼 마케팅 안 해도 돼요. 그때부터는요, 마케팅 안 하는 게 또 마케팅이에요. 디마케팅이라고 또 말을 하죠. 규제해버리는 거예요. 살라면 저기 종사무소 가서 뭐 띄우고 보증인 2명 세워. 그러면 더 잘 돼요. 왜요? 브랜드의 개념, 브랜드의 세계에서는요, 접근성을 힘들게 하죠. 그럼 뭐예요? 애착도가 높아져요. 여러분 저기 롯데나 뭐 이런 데 가면 명품 뭐 이런 데 있죠. 나이트를 생각해 보세요. 저번에 엊그저께 나이트 갔는데 저도 나이트 가요. 노는 나이죠. 나중에 부장님 잘 되면 나 나이트. 나이트에 딱 갔는데 딱 가서 기도가 그러더라고. 들어오지 마시래. 잘린 거죠. 그렇죠? 걔네들의 브랜드 컨셉과 내가 안 맞는 거죠. 그러면 더 가고 싶어. 어떻게, 그래서 난 갔어요. 어떻게 해요? 돈을 좀 웃돈을 주려 난 가고 싶다고요. 그렇게 가면요, 또 좋아. 그런데 가기 싫어요. 어서옵쇼! 뭐. 그런데 있죠. 그런데 가기 싫어요. 원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원래 그러잖아요. 하라 하면 뭐예요? 하기 싫어. 하지 마라. 더 하고 싶네? 그런 걸 만들어주는 거예요. 문제는 브랜드라는 거예요, 브랜드. 그럼 여러분 브랜드가 누가 마케터들이 브랜드를 만들었을까요? 브랜드도 나온 것도요, 우연하게 나온 거예요. 옛날에 조개를 가지고 동전을 쓰고 그것도 브랜드예요. 조개 안 갖고 오고 돌 갖고 오면 안 바꿔준다고요. 상징이라는 것은요, 토테미즘부터 옛날부터 뭐예요? 있었어요. 신이라는 것도 브랜드의 세상에서는 뭐야? 브랜드예요. 종교도 브랜드예요. 사람도 브랜드예요. 에블바리 모든 게 브랜드예요. 의미만 있다면요. 그래서 누가 이제 그런 심리학자 한 분이 그랬죠. 모든 것은 브랜드로 통해요. 모든 것은 브랜드로 정의가 내려지고요. 이 국가 뭐예요? 브랜드. 마을 뭐예요? 브랜드. 근데 점점 뭐가 만들어져요? 브랜드 제국주의가 만들어진다고요. 자의가 되면 뭐예요? 여러분 신문에서 가끔 보시죠? 여기 일반 아파트 못 들어오게 거기다가 뭐 길에다가 대못 박아 놓죠? 그걸 하면 브랜드 파워가 세지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뭐 임대하는 사람들이 우리 쪽 왔다 갔다 해요. 길도 못 가게 하죠. 그래야 브랜드 파워가 세지는 거예요. 그래야 부동산 값이 오를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문에 보면은 그냥 일반 아파트에다가 자이라고 이렇게 리모델링만 해도 가격이 뛴대잖아요. 그죠? 이것도 브랜드예요. 저는요. 나도 브랜드예요. 여러분은 제 브랜드가 뭐냐? 저는 경험 브랜드예요. 경험제. 교육은 경험제예요. 그러면 내 브랜드를 뭘로 아느냐? 내 이름값. 내가 해왔던 거. 그런 것들을 뭐예요? 여러분, 지금 이 강의도 뭐예요? 돈 내고 하는 거잖아요. 이럴 경우엔 여러분이 뭐예요? 탐색제가 아니라 경험제로 들어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적으로 컨설팅 해주고 뭐 해주고 뭐 이렇게 야바이 하고 뭐 하는 사람들 있죠. 예. 이런 사람들은 뭘까요? 브랜드 파워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한테. 그래서 책을 쓰고요, 칼럼을 쓰고요, 뭘 하고 왜? 하고 나서 후불제로 한다면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후불제로 한다면 먹고 나서 보여준다면 그런 게 뭐 하다 보니까 나중에 여러분 후불제 나오니까 후불제도 뭐예요? 차별하잖아요. 선불보다는 후불을 하니까 뭐예요? 여러분 소비자의 소비자를 조사하지 마세요. 소비자를 조사하지도 말고요. 소비자를 분석하지도 마세요. 소비자는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소비자는 뭐 해야 될까요? 소비자는요, 뭐 이거예요. 이거. 소비자는 조용히 관찰하세요.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조용히 관찰하세요. 걔가 뭘 하는지요. 왜? 가서 이거 왜 샀어요? 얘가 왜 샀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산 거죠. 여러분은 어떠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사요? 그냥 눈에 띄고 사는 거죠. 혹은요, 싸서 산 거고요. 이건 SK니까 산 거. 이건 이효리가 되게 다, 근데 누가 물어봐요. 마케터가 지 입장에서. 지는 맨날 그걸 하니까 그런 식으로 프로세스적으로 생각하겠죠. 소비자는 그런 식으로 생각 안 한다고요. 언제 소비자가 마케터한테 전기를 개발해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주어진 대로 산다고요. 주어진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요. 누가 PMP 만들어 달랬어요? 그럼 만들어 놓고 뭐예요?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자는 헤어핀 하게 되면 뭐 헤어핀 통계 조사 그거 하지 마세요. 헤어핀 진짜 실무적인 차원. 실무하고 이론하고 말할 때 이렇게 말을 해줘야지. VOD가 있으니까 자 실무입니다. 이겁니다. 실무를 야매라고 말을 하면 좀 웃길까요? 근데 원래 실무 많이 해보시고 내공이 있는 분들은 제가 컨설팅은 야매예요 라고 하면 웃으면서 알아들어요. 내공이 없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왜? 그걸 깨달았으니까 야매라는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뭐 무역은 어차피 뭐 팔아먹는 거 아니겠어요? 뭐 이런 사람이 훨씬 더 내공이 센 거예요. 그걸 가지고 책에서 본 거대로 줄줄줄 읽는 사람은 뭐예요? 하수라고요, 하수. 네, 이런 사람들은. 아까 소비자, 그거요. 핀을 사는 사람들을 가지고 부장님이요. 가셔서 걔네들이 핀을 사는 걸 죽치고 보세요. 네, 보는데 꼭 물어볼 거면 안 사네, 사네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스쳐간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왜 안 샀냐고. 그러면 그렇게 말할 거예요. 미쳤어요? 정말 미친놈이 돼야 뭔가를 뽑아낼 수 있어요. 그 브랜드 네이밍을 만들었어요. 그럼 괜히 회사 사람들한테 뭐 이거 어때 이거 어때 하지 마세요. 지하철 가서 내가 스칼렛핀이에요. 스칼렛핀 해보세요. 누가 듣나. 안 들어요. 그럼 잘 못 만든 거겠죠. 왜 브랜드 매니저나 이런 기획자들이 왜 가끔 욕을 먹냐? 너무 신사야. 너무 신사예요. 뭐 네이밍은 저희 회사에서 만들어주겠죠. 걔네들 이게 공장 시스템에서 맨날 찍어내는 애들. 우리 회사만 이름을 독특하게 만들어줄 것 같아요? 걔네들 밥 먹고 만드는 게 디자인 회사에서 누구 회사는 잘해주고 누구 회사는 안 해줘요? 찍어내는 거죠. 그런 애들이 만들어 놓은 거. 통계청에서 본 거. 그거 갖고 만들었어요. 보편하게 만든 거 아무도 쪽팔린 건 없고요. 그러면요. 그 브랜드도 쪽팔린 건 없어요. 쪽팔림을 사랑해야죠. 유심히 보세요. 유심히 보시고 뭘 봐야 돼요? 대단한 걸 보지 마시라고요. 사소한 걸 보시라고요. 사소한 거예요. 아주 사소한 것들이요. 사소함을 놓치면 뭐예요? 대단함을 잡을 수 없어요. 빙하에서 그 사소한 5%를 잡아야 그 아래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약간 미치광이가 되는 게 좋고요. 약간의 편집증, 그리고 약간의 사소함을 즐기는 사람. 에이전시에 있는 분들은 약간의 승부사. 여러분 컨설팅을 해봐도요. 정말 처음부터 기초부터 이 회사는 태생부터 잘못된 회사는 별로 없어요. 보면 아주 작은 걸 못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거. 아마 그렇게 컨설팅 받아보면 대단한 문제가 나오지도 않아. 아주 작은 거, 뭐 이런 거. 사장님이 그냥 사람들한테 조금 뭐라고 하는 거. 약간의 사장님이 약간 뭐예요? 약간 뭐랄까 너무 지시적인 거. 뭐 이런 것들이 회사의 문제예요. 그죠? 여러분이 회사를 나오는 것도 사소한 이유 때문에 나오지 않아요? 회사를 들어가는 것도 사소한 이유 때문에 들어가지 않아요? 언제나 대단한 이유로 움직여요. 그만큼 내가 대단한가? 그죠? 사소함을 즐길 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오랫동안 엉덩이 붙이고, 아니면 서서 관찰하라고요. 어떻게 해요? 몰래요. 왜? 여러분이 관찰한다고 하면 걔네들은 원래대로 행동을 안 해요. 여러분이 보고 있으면 그렇게 여러분의 의식하고 한다고요. 그 두 개만 여러분이 잘하면 수업 끝. 말하기 쉽죠.
행동하기 얼마나 어려운데요. 네. 자, 브랜드 개발 프로그램의 기획과 실행. 여러분, 실무적으로 좀 도움이 되셔요? 네? 여러분이 원하면 이론적으로도 얘기해 드릴 수가 있는데, 이론은 약간, 브랜드 이론을 말해주는 것 자체가 내가 싫어요. 왜 그러냐면, 차별화가 안 돼. 네. 브랜드 그 이론 강의는 되게 많아요, 여러분. 브랜드 이론 강의는 데이비드 에이커의 브랜드 리더십이라는 책 한 권 읽어보면 다 떼요. 문제는 읽어도 잘 모른다라는 거죠. 왜? 되게 어려워. 뭔 말 하는지 몰라요. 이따는 게 듣고, 쫙 읽고 나서 딱 결론이 뭐냐? 어렵다. 네. 그런 느낌을 알았을 때 뭐예요? 뭐 이런 거야. 와, 이 사람 대단한 사람 아니야? 그러면요, 아는 거예요. 그 밑줄 긋고 뭐하고 이런 건 모르는 거예요. 내가 뭐 시험 볼 거예요? 그죠? 시험 볼 것도 아니고. 자, 브랜드. 자, 이번에 목표는 뭐냐면요. 브랜드 지식과 구성 요소를 알고, 아이덴티티와 브랜드의 개념을 알고, 포지셔닝이 뭔지 알고요. 자, 브랜드 아이덴티티 개발 프로그램. 여러분, 포지셔닝이라는 개념이 되게 재밌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브랜드 포지셔닝은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개발했죠? 잭 트라우트와 알리스라는 애가 만들었죠? 이 두 사람은요, 교수도 아니에요. 네. 이 사람은요, A들이에요, A들. 네. 광고 대행사 A였어요. 이런 애들이 뭐예요? 실무에서 하다 보니까 포지셔닝이라는 개념이 먹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수 집단들이 유일하게 받아주는 게 잭 트라우트와 알리스의 포지셔닝이에요. 잭 트라우트는 주구장창 이것만 해요. 그래서 걔는 브랜드가 돼버렸어요. 이거 나오고 다음 책이 뭐 Differentiate or Die라는 책도 있어요. 차별화하지 않으면 뒤져라. 뭐 이런 책. 죽어라. 네. 그리고 알리스는 이게 안 해요. 왜? 알리스가 만약 차별화를 하고 막 뎁다 이런 거 들어가면 뭐가 될까요? 잭 트라우트랑 차별화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알리스는 약간 브랜딩 경영 쪽으로 빠진다고요. 둘이 왜? 이 둘 사이에서도 뭐가 있어요? 차별화 법칙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브랜드 개발 프로그램이란 뭐냐면요. 마치 요리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요리. 예. 여러분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고 새로운 맛을 만들려면 뭐를 해야 돼요? 여러분의 레시피가 있기 전에 소스를 바꿔야 된다고요. 그죠? 새로운 소스를 집어넣어야 새로운 맛이 나오겠죠. 예. 맨날 똑같은 재료 집어넣으면요. 똑같은 맛 나올 뿐이에요.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고 싶으면 새로운 브랜드를 개발하고 싶으면 뭘 해야 돼요? 여행을 가보세요. 맨날 사무실에만 있다 보면 뭐야 똑같은 브랜드 생각만 할 테니까요. 인도에 가셔서 딱 보면 새로운 농심 브랜드를 만들 수도 있어요. 사무실에서는 안 나와요. 소스를 바꿔야 새로운 게 나오는 거예요. 재료를 바꿔야. 자, 브랜드 비빔밥. 여러분 왜 비빔밥일까요? 여러 가지 섞여 있었어요. 뭐 이런 개념이에요. 먹었는데 어떤 애는 야 맛있다, 어떤 애는 짜다, 어떤 애는 달다, 어떤 애는 뭐하다. 이게 지 각각이네요. 그죠? 왜 똑같은 밥을, 맛을 똑같은 재료에 똑같은 인간한테 똑같이 먹였는데 똑같이 양을 투여했는데 왜 다른 맛이 나올까요? 그쵸. 사람이니까요. 만약 기계라고 해서 성분 분석을 했다고 하면 똑같이 나올 거예요. 이놈의 사람이라는 게 참 희귀하거든요. 희귀해. 여러분, 사람의 행동을 분석한 게 뭐예요? 심리학이에요. 그 사람이 사고 팔고 뭐 하는 게 뭐예요?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심리학을 알면 사람을 알 수 있고요. 사람을 알면 걔네들이 왜 사고 파는지 이걸 왜 선택하는지 알 수 있다고요. 네, 기본을 충실하라. 자, 브랜드 자산과 지식 이런 것들은 여러분 좀 개념적인 건 좀 빨리 들어갈게요. 자, 여러분 아까 브랜드는 폴더라고 했죠? 그렇죠? 브랜드는 폴더 안에 뭐가 있어요? 여러 가지 지식들이 있는 거죠. 다 때려진 거 있는데, 여러분, 일단, 여러분이 그 폴더를 정리를 할 때도 맨날 뭐 있어요? 여러분 폴더 볼 때 거기에 300개 파일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봐요? 이름 순으로 보던, 저장 순으로 보던, 수정 순으로 보죠. 그럼 뭐가 만들어져요? 오더가 만들어지죠. 오더. 그렇죠? 오더. 순서라는 게 만들어지죠. 그 순서가 뭘까요?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짬뽕을 먹어봤는데 한 수백 가지 맛이 얘기를 하네. 여러분 뭐 이런 거 설문조사하면 5개 문항 넣어놓고 맛있다 맛없다 이런 게 뭐예요? 이렇게 브랜드 매니저가 이런 걸 하면 안 된다고요. 브랜드 매니저. 왜 맛이 5개밖에 안 나와요? 그런 경우에는 뭐를 해야 돼요? 오픈 퀘스천을 들어가야 돼요. 왜? 소비자 여러분 이건 달라요. 맛없다 돼지게 맛없다 이건 다른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맛없다라고 평가를 하면 걔는 브랜드 매니저가 아니라고. 왜요? 걔는 사소함을 못 즐겨요. 왜? 통합적으로 보면 맛없다겠죠? 그러나, A, 샹 맛없다. 이건 또 다른 얘기예요. 그죠?
그 사소함 차이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프로덕트의 개념에서 그 사소함에 몇억 원이 달려있다고요. 그 사소함 차이에. 사람은 그 사소함으로 브랜드를 스위칭해요. 네. 여러분, 최근에 브랜드를 바꿔보고 있다면, 왜 바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정적인 이유 때문에 바꿨는지, 그냥 단지 전화가 와서, 세일해줘요? 이것 때문에 바꿨는지요. 네. 단지 어느 날 기분이 조금 해서 브랜드를 바꿨는지. 바꾸는 것도 사소함, 뭐 하는 것도 사소함. 네. 그런 것들을 브랜드 매니저하고 뭐 이렇게 학습하고 뭐 이렇게 할 사람들은 되게 크게 부풀려요. 왜요? 그래야 그게 상품이 되잖아요. 여러분은 그 바닥부터 보시라는 거예요. 바닥부터. 자, 여러분, 폴더에 복잡한 게 있으면 오더를 하자. 오더를 하면 뭐가 만들어져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 돌들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뭐예요? 하나의 건축물을 만들어낸다고요. 이게 브랜드 개념이에요. 이거는 뭘까요? 여러분, 기획은요, 부자연스러움이에요. 네, 내추럴이 아니에요, 기획은요. 기획은 그냥 자연 상태로 나눈 건 기획이 아니고요. 기획은 뭔가 인위성을 발휘하는 거예요. 네, 그냥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을 가만히 냅두면 그냥 냅두는 거죠. 거기다가 뭔가 조작을 한다고요. 내가 보여지게끔 이걸 뭐 시간 순서로 하든 뭔 순서로 하든 그러면 뭐가 돼요? 인위성을 여러분, 브랜드는 자연현상이 아니에요. 사람이 목적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낸 거죠. 그렇죠? 그건 브랜드 기획을 한다라는 거예요. 브랜드의 기획은 뭐냐? 브랜드 폴더 안에 있는 수많은 감정, 경험, 속성, 혜택, 효익들을 것들을 뭐예요? 일정한 기준을 잡고 세워놓겠다라는 소리예요. 그 기준의 끝은 뭘까요? 돈을 벌겠다라는 소리겠죠. 아마 그 앞쪽에 뭐 브랜드라는 게 있겠죠. 궁극적으로 이유도 뭘까요? 브랜드의 궁극적인 거,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의 브랜드, 명성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의 브랜드, 그것도 그 끝선에 가봐야 돼요. 자, 여러분, 이런 돌무대기를 이걸로 만들면 뭐가 돼요? 네, 이걸로 만들어두면 브랜드 자산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브랜드 자산이라는 개념도 쉽게 얘기해드리면요, 어렵게 하면 되게 어려운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를 되게 어려운 개념으로 알지 마세요. 자, 할 때. 왜? 시험 볼 거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로 알면 되는데요, 누가 물어보면 아주 쉽게 설명할 정도예요. 아주 쉽게요. 여러분, 정말 이 프레젠테이션의 이 스킬은요, 첫째 하나, 쉽게 말하는 거예요. 어렵게 말하면 욕먹어요. 브랜드 자산은 뭐냐? 브랜드 안 했을 때의 제품하고 브랜드 했을 때의 제품의 그 차이가 있겠죠. 그 차이가 자산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핀을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500원 더 붙여 팔았어요. 그 500원이 자산이라고요. 곱하기 몇 개 팔렸으면 그게 브랜드 자산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브랜드 자산은 그거예요. 영어로 브랜드 에셋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브랜드 자산이에요. 이해되시죠? 아주 간단한 개념이에요. 자, 여러분, 브랜드 자산이 되면은요, 여기에 있던 게 일로 가요. 아까 그 핀 브랜드를 만들면, 나 이제 강의 끝날까지 핀이다, 이제. 핀을 만나면, 예? 여러분, 수요량이 얼마인데, 수요량도 늘고요, 가격도 늘어요. 예. 그리고 내가 누구한테 팔아야 될지가 보여요. 브랜드가 되면. 나중에는 뭐예요? 뭐 이런 개념이 중요해요. 모두에게 말하는 건 모두가 듣지 않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여러분, 그, 주유소 습격사건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누가 나 때리려고 하죠. 제일 먼저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제일 좋은 게? 누가 나 때리려고 하는데 싸움을 못 해요. 제일 좋은 방법이 그래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해하는 거래요. 덤벼봐. 그러면요, 아무도 못 덤벼요. 이 개념도 싸움의 기술을 보면, 저는 영화를 전공했어요. 뭐, 부장님은 아시겠지만, 싸움의 기술을 보면은요, 그런 게 정말 그 영화를 보고 내가 느꼈어요. 내가 나를 깰 수 있냐고요. 내 고정관념을 깨고, 여러분, 내 고정관념을 깨는 게 자아예요, 나한테. 내가 살던 방식대로 봐야 되는데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세상을. 그러려면 뭐예요? 정말 이 자해하는 만큼 용기도 있어야 되고요. 내가 나를 깨야 된다고요. 남을 때리는 게 아니라. 내 습관을 깬다라는 건 자해예요. 내가 나를 깨죠. 그러면 누구도 못 덤벼요. 여러분, 변화도 내가 바뀌면 다 바뀐다고 하죠. 네가 바뀌면 바뀐다고. 왜? 내가 안 바뀌려고 들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이 일단 사소함을 즐기고 내가 습관했던 방식대로 보고, 여러분 사무실에서 일하고 싶은데 뻘쭘함이 가가지고 지하철에서 뭐 스칼렛 바보 소리 듣고 이런 거를 참아낼 수 있냐고요. 그렇죠? 그렇게 안 참아내고 아주 신사적으로 하청 주고 뭐 하면 그건 아무것도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누구를 해요? 한 놈만 꼬라보는 거예요. 한 놈만. 너 죽어. 이러면 뭐야? 아무도 못 덤벼요. 싸움의 기술에서 그렇게 나오죠. 일단. 자, 자산. 자, 그 다음에 뭘까요? 여러분,
로켓 배터리가 P&G에서 팔릴 때, P&G가 샀나? 어디가 샀지? 모르겠다. 815억 원 중에 660억 원이 뭘까요? 로켓 배터리 값이라고요. 나머지는요, 뭐 공장, 부지 이런 값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라면 할만하겠죠. 이 정도라면 할만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살충제 대표 브랜드가 뭐죠? 에프킬라도 팔렸죠. 에프킬라도 거의 4분의 3이 뭐야? 브랜드 파워 값이었어요. 왜 그러느냐? 사람들이 가서 살충제 주세요라는 거 안 하거든요. 난 그런 아줌마들이 제일 싫어, 약사. 분명히 바카스 달라는데 왜 알프스를 주고 지랄이야? 그럼 가서 그래요. 알프스 먹어 똑같은 맛이야. 그 브랜드를 정말 모르는 거죠. 바카스를 먹으면 따다단 이게 나온단 말이야. 왜 초코파이, 롯데 초코파이하고 오리온 초코파이가 똑같다고 그러지? 오리온 초코파이를 먹어야 머리에 정이 떠요. 그죠? 롯데 초코파이를 주면 배가 고픈 거고요. 그잖아요. 여러분, 속성이 없으면 뭐예요? 차별화가 없으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차별화가 없으면. 초코파이는 보통 명사이기 때문에 뭐예요? 특허권을 못 받는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정이라고 써버리는 거죠. 그죠? 자, 이런 개념. 자, 그래서 여러분, 브랜드 지식이라는 건, 여러분, 브랜드 지식은 날로지가 아니라요. 내 브랜드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냐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폴더가 있어요. 네, 폴더에. 거기에 2개 있어요. 그럼 그게 폴더가 중요해요? 그 2개 있는데. 네? 여러분, 일단 내가 폴더를 관리해도 어떤 폴더부터 관리해요? 많이 박혀있는 폴더부터 관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일단 내 브랜드에서 사람들이 많이 알아야죠. 뭘 많이 알아야 그 안에서 여러분, 모르면요, 싫어하지도 않아요. 모르면요,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렇죠? 브랜드 자산, 크게 나눴어요. 인지.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브랜드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여러분, 그게 있는 걸 알아야 싫어하죠. 인지라는 게 뭐예요? 있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일단, 인지성이 없으면 브랜드도 없어요. 인지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그 다음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 더 좋게 아는 게 브랜드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를 하려면 광고를 때리든 홍보를 하든. 근데 광고는 왜 안 좋느냐? 여러분, 광고는 너무 단기간에 이루어져요. 그죠? 홍보는요, 롱텀에서 이루어져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루어진 건 단기간에 빠진다고요. 예. 그게 다 사례가 TTL이에요. 수많은 브랜드들, 그런 브랜드들이 많죠. 쑥 들어왔다 쑥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브랜드를 만들어도 힘들어요. 왜? 계속 돈을 투여해야 돼요. 유지하려면. 네. 자, 그래서 여러분, 브랜드 자산이라는 거는 뭐냐? 브랜드의 효과의 차이라는 건 또 뭐냐? 여러분, 브랜드 지식에 따라 많이 달라요. 브랜드 지식이라는 건 뭐냐? 브랜드라는 폴더 안에 사람들이 많이 느끼고 공유하는 그 무엇인가들이에요. 제가 왜 그 무엇인가라고 하냐면 경험도 아니고 느낌도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할머니가 그거를 뭐 좋아했어요. 뭐 여러분 간장 브랜드 같은 건 그렇잖아요. 아무리 여러분 간장 얘기가 나올까 이 간장 얘기. 간장 브랜드는 여러분 간장 뭐 샘표 간장 뭐 이럴 때 아무리 브랜드를 때려도 안 먹혀. 왜 안 먹힐까요? 엄마한테 물어봐요. 누구 오면 엄마 간장 어떻게 넣어? 샘표 간장 뚜껑에다가 반 넣어서 넣어라. 하면 뭐야? 그게 먹힌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간장은 안 먹어요. 왜요? 엄마가 샘표 간장이라고 했잖아. 샘표 간장 뚜껑에다가 반 깍지내자. 근데 뚜껑이 다른 거 쓰면 다르거든요. 네? 그리고 엄마가 샘표 간장이라 쓰면 내가 리스크 테이킹 할 필요도 없잖아요. 엄마가 했던 거 맛있단 말이야. 그죠? 그땐 필요가 없으니까 뭐예요? 아무리 광고를 때려도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광고로 많이 먹히죠. 왜요? 이제는 지가 잡채를 안 하거든요. 사다 먹지.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네, 엄마한테 물어보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요새는 뭐예요? 또 엄마한테 안 물어봐. 엄마한테 안 물어보고 누구한테 물어봐요? 인터넷에다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간장 뚜껑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랜드 파워가 세지는 거죠. 그 앞세대는 브랜드가 필요 없다고요. 그 뒷세대부터 브랜드가 필요해서 여러분 뭐 삼양라면 할 때도 누구한테 옛날에 강부자 나와서 막 팔고 있죠. 지금은 옛날에 뭐 핑크라고 막 이러잖아요. 바뀌었으니까. 옛날에는 배고파서 먹었죠. 지금은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고요. 그죠? 테이스트가 바뀌어버렸어요. 자, 이렇게만큼 여러분이 그래서 브랜드 자산을 만들려면 싫든 좋든 간에 사람들이 내 브랜드에 대한 직접적이고 간접적이고 뭐예요? 그런 지식들, 알고 있는 정도를 많이 키워놔야 돼요.
자, 여러분, 그런 지식들을, 자, 이게 브랜드라고 하면, 여러분, 이런 탑은, 건축물은 뭘로 만들어지겠어요? 벽돌로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자, 벽돌, 이런 벽돌 하나하나에다 이름을 지어보자고요. 이런 것들이 다 뭘까요? 브랜드 지식들이에요. 인지, 속성, 혜택, 이미지, 생각, 감정, 경험, 이것만 있을까요? 기타 등등, 기타 등등, 기타 등등. 얘네들은 일단 대표적인 것들. 예,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누구예요, 얘가? 기획자에 의해서 뭐예요? 오더됐을 때요. 예, 오더됐을 때 뭐가 만들어져요? 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만약 이 사람이 오더한 거 그냥 가만히 하면 돌무대기죠, 그건. 돌무대기죠. 그러겠죠? 자, 브랜드 지식 시스템은 브랜드 하우스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봐도 돼요. 예. 집을 만들 때, 여러분, 집을 만들 때 일단 뭐가 있어야 돼요? 목재도 있어야죠. 벽돌도 있어야죠. 시멘트도 있어야 되고, 뭣도 있죠. 시멘트를 버무리려면 그게 뭐가 있어요? 배율이 있죠. 뭐하고. 벽돌을 할 때도 뭐가 있죠. 잘 보세요. 건설하는 사람들 보면, 초짜는 어떻게 해요? 티스푼으로 이렇게, 세삽에 이렇게 하죠. 여러분, 오래 한 사람은요. 퍽퍽 퍼서 그냥 퍽퍽 해요. 그러면 뭐야? 정확히 나와. 모르는 애들은 요리를 할 때도 비커로 하죠. 많이 한 사람들은요. 툭툭툭툭, 여기 스시 하는 거 뭐죠? 툭툭툭 하면 그람이 다 맞아요. 결국은 제가 아까 다시 한번 말을 해드리면 뭐예요? 지식을 배우지 말고 직감을 늘리라고요. 야, 여러분, 필 빠른 애한테 못 당해요. 더 무서운 애가 그 필이 운까지 연결된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은 이 논리의 세계에선 이해가 안 되는 애들이에요. 왜? 거의 매직의 세계에 있는 애들이거든요. 자, 브랜드 하우스라는 건 그런 개념으로 많이 잡으시면 돼요. 브랜드 지식 시스템. 자, 인지가 브랜드의 시작이에요. 인지가. 여러분, 제 교재는요, 넘겨도 볼 게 없어요. 저는 그냥 그림책으로 만들어요. 왜 제가 이걸 했냐면, 이거 왜 무슨 의미 같아요? 출발하고 땅이잖아요. 제 교재는 집에 가셔서 심심할 때 이렇게 보면 그림책 보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빈칸에 메꾸고 모르면 뒷칸에 메꾸고. 저는 왜 이렇게 막 복잡하게 안 쓰냐면요. 어차피 여러분 공부 안 해요. 나는 알아. 왜냐면 왜 안 하느냐?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바쁘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 오늘 배운 거 오늘 다 까먹으세요. 그게 답이에요. 여러분, 언제 내가 알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가면, 브랜드란 진짜 어려운 것 같아. 그럼 배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브랜드를 만만하게 안 보겠죠. 그런 것들이, 누가 그러더라고요. 교육은 콩나물 씨르래요. 안 하면, 물 안 주면 썩고요. 물 주면은요, 다 빠져나가요. 그래도 쑥쑥 잘한다고요. 쑥쑥 자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 교육이 안 좋은 게 뭐냐면, 저도 그랬지만, 보지도 않는 거에 메모예요. 왜 그러냐면요. 까먹을까봐요. 근데 까먹게 냅두는 거라니까요. 미국 교육, 제가 영화를 공부를 했을 땐 적고 나발이고 없어요. 왜 그러느냐? 그때 의견 교환을 하는 거예요. 그때. 난 외울 것도 없어요. 그때마다 왜?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요. 그때 내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내공을 많이 키우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어차피 여러분, 내가 컨설팅을 할 때 브랜드 리더십 책 끼고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어차피 모든 내 컨설팅은 내 경험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렇죠? 내 경험이 지식과 버무려지는 거죠. 여러분 아마 교육 딱 끝나면 여러분 그럴 거야. 두 가지. 뭘 배웠지? 근데 뭔가 안 배운 것 같고. 저는 마케팅을 저는 영화를 7년 했거든요. 제가 원래 첫 직장이 영화였어요. 영화를 7년 했는데, 카메라맨이었어요. 내가 카메라 주작 다 까먹었어요. 아니, 엊그저께 카메라맨인데 하나도 모르고, 왜냐면 기종이 다 바뀌었거든. 그러면 제가 영화도 모르겠어. 근데 딱 하나만 남아요. 7년 동안 내가 저 미국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7년 동안 유학비 대 박으면서 한 것 중에 딱 남는 게 뭐냐? 난 영화인이야. 난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영화를 볼 때는 좀 더 색다른 식견으로 봐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난 너무 외로워. 왜요? 난 변화하고 싶지 않고 난 진화하고 싶거든요. 나는 내가 영화를 했던 걸 버리고 싶지 않아요. 내가 영화를 했던 걸 어떻게든지 진화시켜서 마케팅에 끼워 맞추고 싶다고요. 디자이너들한테 제가 강의를 해요. 근데 디자이너들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기획을 배우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뒤에서 혀를 차요. 왜 비주얼 마케터가 될 생각은 안 해보냐라는 거예요.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키울 생각을 안 해요? 왜 옛날에 내가 7년 동안, 8년 동안 공부한 걸 숨겨요? 디자인은요, 무엇을 해도 다 도입이 되는 개념이에요. 요리는요, 뭘 해도 다른 거예요. 이 세상에 요리 아닌 게 어딨어요. 누가 그렇게 읽어내느냐의 문제예요.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맨날 제로 베이스로 해요. 처음부터 다시. 성공하는 사람은요, 모든 걸 끊어 안으면서 가요. 스노우볼 효과처럼요. 옛날에 실패했던 것도요, 내 성공의 밑거름이고요. 옛날에 이혼한 것도요, 내가 이번에 새로운 여자를 만나게 한 밑거름이고요. 다 모든 게 밑거름이고, 그래야만 내 히스토리가 멋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 인지는 브랜드의 시작이에요.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강의를 해야지. 내가 무슨 리더십 강의 하는 것도 아니고. 강의를 하다 보면 리더십 강의가 나와요. 자, 인지는 브랜드의 시작이다.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마케팅 강의를 들었는데 왜 가슴이 그러지? 자, 인지는 브랜드의 시작이겠죠. 당연히 그러겠죠. 알아야 브랜드를 만들죠. 자, 브랜드는 인지는 이런 게 있어요. 무인지, 보조인지, 비보조인지, 최초상기. 이런 개념은, 여러분, 이 세 개의 개념은 책 보세요. 책 나오고, 제일 중요한 거 뭐냐? 최초상기예요. 최초상기가 뭘까요? 야, 중형차 뭐 살 거야? 소나타. 보통 왜 이런 게 나오냐면요. 사람들은요, 넘버 7이라고 그래요. 7개 이상 기억을 못 해요. 그 카테고리 안에서. 간장, 샘표. 왜 여러분, 왜 빙하에서 왜 뾰족한 게 중요한지 알겠죠? 여러분, 야, 한 3천만 원대 중형차 뭐 살까? 소나타. 야, 좀 한 2천만 원, 1천만 원대. 아니, 나 돈이 없는데? 그러면 티코 타. 거의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뭐 기획 공부와 플래너. 제발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뭐 그런 거예요. 야, 내 친구, 나 여자 꼬시려고 하는데 누구한테 물어보면 돼? 걔. 거의 다 한 명이라고요. 복사기, 제록스, 배송, 뭐, 페덱스. 우리는요, 하나씩 살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씩이요. 하나씩. 옷 입는 것도 하나씩. 와이프도 하나요. 뭐 하는 거. 바람을 펴도 한 여자. 뭐 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가 뭐예요? 전부라고요. 뭐 이런 거, 뭐 보조인지 제품을 늘어놨을 때 거기서 상기하는 정도, 카테고리에서 제일 먼저 나온 뭐 이런 것들은 뭐예요? 이런 것들은 그 다음 단계라고요. 정말로 중요한 건 이런 거보다 뭘까요? 탑을 잡는 거예요. 탑을 잡는 방법은 하나가 있어요. 시장을 좁히세요. 시장을 좁히면 뭐야? 탑이 돼요. 넓히면 탑 나오기가 힘들어요. 좁히면요, 탑이 나오기 쉬워요. 여러분이 뭐 이런 거예요. 핀을 해도 아주 독특한 애들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핀을 머리에 꼽는 게 아니라 막 이런 데서 꼽고 다니는 애들 있죠. 이러면 얼마나 눈에 띄겠어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용기가 있어야죠. 다시 얘기를 하자면. 자, 그래서 브랜드 인지라는 건 브랜드 인지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차별하고 독특하라. 두 번째, 슬로건이나 CM송을 만들어도 좋아요. 차별화하려고.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독특함과 차별함은 어디서 오냐면요. 용기에서 오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 업계에서 아무도 안 한 걸 내가 최초로 해보면 되는 거예요. 핀 업계에서 CM송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독특한 거예요. 내가 돼지를 잡는 사람이에요. 돼지를 잡는 사람인데, 심심해가지고, 돼지에다가, 초록색, 빨간색 머리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칼라 돼지를 만들었어요. 베네똥을 보고, 베네똥도 하면 나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 나는 독특함을 받아요. 물론, 그게 소비자 입장에서 좋게 느껴진다면 브랜드가 되는 거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고요. 그러나 일단은 뭐예요? 눈에 띄긴 해요. 여러분, 슈퍼마켓에 가보시면요. 눈에 떠야 싫어할 수도 있고 좋아할 수도 있어요. 100개의 제품 중에 하나만 살고요. 99개는 들러리예요. 그러면 그 하나는 뭔데요? 눈에 일단 띄어요. 띄면 뭐예요? 일단 관심이 가서 뭐예요? 리스크를 걸던 뭐라도 한번 경험해보던지 뭐를 하겠죠. 눈에 띄어야 관찰의 대상도 되고요. 자, 기타, 심볼을 노출시키고 홍보, 후원, 브랜드 확장, 브랜드 암시, 반복 효과. 뭐 이런 것들 하면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진다. 자, 브랜드 연상이라는 개념 뭐냐?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죠? 브랜드 지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벽돌들이요. 연상은 뭐냐? 우리 사람은요, 하나의 개념을 알 때 단일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뭐 여러분, 우리 뇌조직을 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은, 아마 여러분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우리 사람은요, 하나의 제품을 알 때, 우리 머리는
생뚱맞은 거를 기억을 하는 게 아니라 뭘 만든다고 해요? 이런 네트워크를 만든다고 하죠.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 빨간색 하면 어떤 사람은 뭐예요? 공상당이 생각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뭐야, 붉은 악마가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뭐가 됐을 때 뭐예요? 그걸 인식을 잘한다라는 거예요, 인식을. 그럼 우리가 까먹느냐? 까먹지 않아요. 뒤로 밀릴 뿐이에요. 그거의 반증이 뭐냐? 암시를 주면 기억을 해요. 야, 우리 옛날에 만났었잖아. 언제? 아이, 겨울 때 만나가지고 우리 가가지고 도둑질 했잖아. 하면 뭐예요? 오, 걔가 너냐? 이런 식으로 안다고요. 왜요? 뒤로 밀리니까요. 그럼 여기서 힌트가 하나 있죠. 여러분이 브랜드를 만들어서 소비자들이 잘 먹히는 건 뭐예요? 지 머릿속에 그런 정보가 되게 많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하는 거예요? 이런 트렌드를 보는 거예요. 웰빙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 머릿속에 웰빙이라는 정보가 있겠죠. 거기에 딱 끼워 맞추면 뭐야? 먹히는 거야. 띡띡띡띡, 테트리스처럼 띵띵띵띵띵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하나도 없어. 그러면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받아들이기가. 왜요? 어디다가 묶일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뚱맞은 사람을 만나면 되게 애매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잽싸게 뭐를 해요? 공통분모를 찾아내요. 영화를 좋아. 왜? 걔를 어디다가 집어넣어야 되는데 하나도 안 맞아지면 뭐예요? 걔를 외우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이건 여러분 브랜드가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건 뭐의 개념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의학의 개념이 들어온 거예요. 뇌세포들이 있고 이 안에서 뭐가 있어요? 신경이라는 게 있어서 이 안에서 뭐가 있어요? 전기가 가는 거죠. 띠릭띠릭띠릭. 치매가 뭐예요? 얘가 끊긴 거예요. 치매가. 여러분의 관심 분야는요. 그쪽에 에너지가 많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더 많이 하면 몰입이 되는 거죠. 네. 이런 개념이에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이 브랜드를 만들었을 때 뭘 먼저 알아야겠어요? 여러분이 뭐라고 말을 하든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요. 중요한 건 뭐예요? 걔 머릿속에 받아들일 만큼의 지식구조가 있냐라는 거예요. 핀에 대해서 돈을 이꼬르 싼 거 남대문 이렇게 했을 때 막 내가 비싼 걸로 집어넣으면 이 친구가 뭐냐 퍽 이렇게 왜 그동안 느껴보지 않았던 반대의 얘기를 하니까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얘가 잽싸게 뭐를 해요? 이 카테고리 정리를 한다고요. 어디다 집어넣어야 될까?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효리가 그거를 끼고 다녀요. 그러면 나름대로 효리는 패션 리더 뭐 하니까 따르륵 해서 그쪽에 맞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잽싸게 뭐를 하는 거예요. 그 연상 이미지를 계속 퍼붓는 거예요. 그럼 뭐가 카테고리가 만들어져요. 이 머릿속에 만들어진 이 한 카테고리가 뭐예요? 산업이에요. 시장이 죽으면 다른 말로 고객이 있는 거예요. 페이퍼, 그러니까 삐삐 지금 없죠. 고객이 잊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수업 시간에 했죠. 카인즈 분석으로. 고객이 잊으면, 고객이 자꾸 입으로 말을 하면 시장이 커지는 거고요. 고객이 말을 안 하면 시장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브랜드 기획을 할 땐 일단, 그래서 브랜드 기획하고 뭐하고 소비자 조사를 하잖아요. 소비자 조사를 해서 그 다음에 뭐 브랜드 포지셔닝을 하잖아요. 그게 그 작업이에요. 근데 브랜드 조사하는 것도 별로 좋지 않다고요. 여러분 지금 모집단이 얼만데 거기서 몇 명을 해가지고 그 하는 거 여러분 5천만 국민 중에 200명 뽑아가지고 할 거면 하지 마세요. 차라리 뭐야 직감을 믿으세요. 그게 훨씬 더 나아요. 근데 설득할 때는 해도 돼요. 왜요? 설득할 때는 전략은 데코레이션이에요. 내가 이런 말하면 내공이 있는 분들은 알아채요. 설득은 결국 내가 거기도 그랬잖아요. 이렇게 맞춰주기만 하면 돼. 어차피 페이퍼는 서로 간에 데코레이션 해주는 거고 말은 그냥 하는 거라고요. 사장님이랑 느낌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뭐 STB 분석이 잘못돼가지고 이게 안 됐고 뭐 이런 건 아니라고요. 그죠? 그래서 좀 유명한 사람들 제가 수업 시간에 그랬잖아요. 그런 거 안 한다고요. 이런 거 남들이 한다고요. 데코레이션은 남이 하고 나는 뭐야 알맹이를 하는 거죠. 알맹이. 점점 알맹이를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브랜드 연상 이런 식으로 여러분 나이키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안에 나쁜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면 뭘까요? 브랜드 파워가 떨어져 나가는 거죠. 만약 이런 게 없으면요 그럼 브랜드가 아닌 거예요. 경험도 없고 느낌도 없고 감정도 없고요. 그러면 브랜드 기획자는 뭐야? 이런 연상 시스템을 많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여러분 브랜드에 대해서 소비자 머리를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소비자 머리를 이렇게 그려보세요. 포토샵으로 고객의 머리, 이렇게 사진을 받은 다음에 디자이너한테 머리를 비워달라고 그래. 한번 그냥 재밌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봐요. 그리고 나서 우리 제품에 대해서 걔가 어떤 네트워크 시스템을 갖고 있는지 5명한테만 돌려보면, 야, 사람들이 우리 회사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이거 나와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뭘 할 줄 안다고. 보통 사람들이, 나 어떻게 해야 돼?
나 어떻게 해야 돼? 이걸 물어보는 거는요. 왜 물어보냐면 지금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될지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여기 있어요. 예. 그리고 내가 할 게 이거예요. 예. 그럼 방법은 뭐예요? 이거밖에 없다고요. 고민할 건 없어요. 근데 내가 뭐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요. 그러면요. 수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4 곱하기 4는 16개. 더 많아요. 얘를 4로 하면 얘를 4면 방법은 엄청 많아지는 거죠. 여러분이 브랜드를 어떻게 만들어야 여러분이 일단 위치가 어떠고요.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어떤 브랜드를 만들려고 이 끝점과 끝점을 잡으면요. 방법은 실행밖에 안 남아요. 그럼 실행밖에. 기획은 이제 더 이상 끝난 거예요. 자, 그래서 네트워크를 만든다. 자, 그럼 여러분 이런 구조가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많아지면. 사람들이 우리 제품에 대한 이런 지식 구조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요. 그럼 문이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문이. 이 의미가 뭘까요? 내 브랜드를 경험할 만한 여지가 많아요. 그죠? 커지니까 어디를 가도 걸리는 거예요. 뭐를 해도. 그래서 여러분, 대기업은 SK나 삼성은 뭐예요? 무색무취하게 가잖아요. 삼성의 이름이 블루칩 컴퍼니라고 적었다고 쳐봐요. 그럼 뭐예요? 상당히 뭐예요? 이런 게 적잖아요. 삼성 하니까 뭐야? 무색무취한 거에다가 뭐를 해요? 거기다가 내가 색깔을 집어넣으면 그 색깔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반대로 지나치게 많아지면 어떨까요? 지나치게 많으면 차별화가 죽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왜? 옆으로 퍼져버리니까요. 그렇죠? 적당한 선에서 문이 많이 있는 레벨이 낫겠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 브랜드 연상이라는 거, 여러분 이건 뭘까요? 이게 바로 서브 브랜드예요. 아시겠어요? 네, 삼성이라는 이런 네트워크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모아서 동질화해서 삼성전자라고 만들고요. 이런 거를 만들어서 몸 브랜드 만들고, 우리 회사에서 도전적인 거 뭐 해서 우리가 스포츠 한번 해보자. 서브 브랜드도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서브 브랜드, 여러분 옛날에 캐논이 컴퓨터 사업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캐논이. 근데 망했다고요. 왜 망할까요? 캐논은 컴퓨터가 아니에요. 왜요? 왜 캐논도 그만큼의 기술이, AT&T도 아시죠? AT&T. 캐논도 컴퓨터 산업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망했어요. 왜요? 네가 그렇게 하고 싶던 뭐하고 능력이 있던 그 두 번째예요. 소비자는 컴퓨터 시장의 IBM 이후로는 잘 안 받아준다고요. 왜 그러느냐? 소비자의 머릿속에 AT&T는 컴퓨터가 없다고요.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고 싶다면 먼저 깔았어야 돼요. 컴퓨터를 하고 어떤 회사를 인수를 하든 뭐를 하든 아주 슬로우하게 단계별로 들어갔으면 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사람은 급작스러운 걸 좋아해요. 변화. 뿅 하고 나타나는 걸 좋아한다고요. 그런 건 브랜드 세계에서 안 받아준다라는 거죠. 자, 그럼 브랜드 연상의 유형이라고 볼 때 여러분 브랜드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용자, 내가 이미지라는 게 뭐냐? 내가 쓰면 누가 되냐라는 거예요. 어떤 카테고리에 있고요? 네? 여러분 이런 거죠. 자이리톨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죠. 먹으면 뭐예요? 취약 되죠. 여러분 마시면 또 뭐가 되고요? 어떤 카테고리에 들어가느냐? 음료냐? 치약이냐? 아니면 의료냐? 이런 거.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죠. 혜택, 개성. 개성은 뭐냐? 원래 나이키는요, 흑인들이나 좀 싸가지 없는 거나, 약간, 싸가지 없다고 하면 좀 그러겠다. 약간 독선적이거나, 약간 자기 개성이 강한 애들. 이런 애들이 나이키를 신어요. 네, 자기랑 개성이 맞거든요. 아디다스는 약간 필라소픽한 애들이야. 약간 보니까, just do it 하면 오케이! 이런 애들이 나이키고요. impossible is nothing. 불가능은 없어.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애들이 아디다스예요. 약간의 개성. 약간 삼성맨들은 약간 제일주의와 약간 실력주의 하는 애들이 좀 가는 거고, 현대는 약간 힘의 논리. LG는 좀 중간에 껴있는 애들. 대우는 이런 애들이 또 가는 거예요. 그런 게 바로 브랜드 개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개성이라고 하느냐? 사람으로 생각을 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핀을 만들 때도 어떤 개성이 있는 애가 할 건데요.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애요?
아니면 자기 만족을 하는 애들이야? 아니면 남자친구만 보여주는 애들? 아니면 여자만 보여주는 애들? 근데 걔는 A형이야, B형이야, C형이야? C형은 없죠. A, B형이야? 이걸로 나눠서 내가 누구한테 개성을 심어. 여러분 원래 지네들끼리 놀잖아요. 지네들끼리. 뭐한 애들은 뭐한 애들끼리 놀자. 날라리들은 날라리끼리 공부하는. 그 공부 잘하는 애들은 브랜드도 지네들끼리 논다고요. 그게 아까 말했죠. 브랜드 부족주의라고요. 그게. 자, 여러분 미국 레스토랑 아웃백도 그런 거예요. 아웃백이 여기 써있네? 미국 레스토랑이에요. 근데 아웃백 가면 무슨 느낌 들어요? 호주 느낌 나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레스토랑인데 스테이크를 파는 게 아니라 뭘 팔아요? 호주의 이미지를 파는 거예요. 거기 가면 뭐 호주 뭣도 하고 가면 뭐 오지의 세계. 시내가 호주도 아닌데 호주에 2개밖에 없어요. 근데 왜 이게 만들어졌느냐? 이거 만들어졌을 때 크라콜 단디라고 영화 아세요? 그게 열나 히트를 쳤어요. 그게 먹혀가지고 사람들이 호주에 대한 판타시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얘네들은 스테이크를 파는 게 아니라 호주를 팔아버리는 애들이에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 브랜드가 해석이 돼서 어떤 연상을 낳죠. 예, 연상을 오죠. 이게 뭐냐? 내 브랜드의 의미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ES라는 브랜드가 가지고 사람들한테 무슨 연상이 나세요? 그거 고급스럽죠? 그러면 내 브랜드의 의미라고요. 저는 그렇게 안 갖고 있는데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요. 브랜드는 소비자의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거지 내 머릿속에 만들어진 게 아니니까. 예. 자, 그러면 브랜드의 파워는 뭐냐? 고급스러운 거, 그러면서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 ES. 그건 뭐야? 이게 파워 브랜드예요. 이게 파워 브랜드. 내가 내 브랜드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게 내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 의미를 통해서 나를 생각해야 하는 게 뭐야? 이때 나를 최초로 말하면 뭐야? 내가 탑 오브 마인드. 일단 꼭대기에 있는 애예요. 봉우리 꼭대기. 한마디로 빙하의 꼭대기에 있는 애예요. 걔는 언제나 보통 걔네들이 뭐예요? 리더라고요. 업계의 리더. 초고속 인터넷 하면 메가패스. 그럼 걔가 끝이에요. 하나로 하면 걔가 끝일 테고. 자, 그럼 브랜드 포지셔닝이란 뭐냐? 좀 빠르죠? 원래 4주 동안 하면 되게 빨리 나가야 돼요. 자, 여러분, 브랜드 포지셔닝이란 뭐냐?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돈이 많고요, 뭣도 많으면 다 가지면 돼요. 전략적으로 돈이 없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뭐예요? 일단은 지점을 놓고 거기만부터 때린다고요. 포지셔닝은 그거예요. 포지션이 뭐예요? 포지션. 위치죠. 근데 왜 포지셔닝이라고 할까요? 그쵸. 이놈의 포지셔닝도 계속 바뀌거든요. 왜? 소비자가 계속 생각을 바꾸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마디로 어느 날은 되게 럭셔리한 것 쪽으로 갔어. 근데 사람들이 돈이 없네? 그러면 바로 메스티지로 가는 거예요. 돈을 보내? 이게 복잡해요? 그러면요. 서브 브랜드를 갈라놓는 거예요. 사람들이 단맛을 좋아해요? 그러면은 뉴코크처럼, 여러분 뉴코크 사례 아시죠? 뉴코크처럼 질을 바꾸는 게 아니라 뭐예요? 만약 코카콜라가 뉴코크라고 서브 브랜드로 만들어서 펩시를 죽이려고 하나 만들었으면 뉴코크는 히트했어요. 왜? 걔는 귀신 전략을 했으면 됐다고요. 같이 쫓아 하면 됐죠. 근데 코카콜라는 뭐 했어요? 지가 또 변하려고 했죠. 그게 쉬운 전략이라니까요. 안 되면 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포지셔닝도 포지셔닝이에요. 한 번 포지셔닝 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뭐를 해야 돼요? 관찰을 하시라고요. 뭘요? 사소함이요. 자, 이렇게 위치를 정하고 뭐야? 컴파스로 쫙 돌아서 이런 개념이에요. 뭘까요? 내 나와바리 정하는 거예요. 내 나와바리. 여긴 내가 확실하게 먹을 거라는 거예요.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처럼 흐리멍텅하게 아니라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일단 여기를 확보하면 뭐야? 여러분 일단 고지를 확보하면요 이겨요. 전쟁에서 언제나 고지를 먼저 가지라고 하잖아요. 이 아래에 있는 애들은 맨날 이러고 싸워야 돼요. 그죠? 자, 포지셔닝이란 결국 뭐냐? 경쟁사에 앞서서 차별화 포인트를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모든 여러분 연상의 이미지를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퍼져나가는 거죠. 바이러스처럼요. 쭉 아무데나 하면 뭐예요? 효과가 떨어진다고요. 한 대만 지점을 놓고 뭐야? 죽을 때까지 거기만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는 존재를 알걸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잘 보면 브랜드 홍수 속에서 내 제품을 어떻게 기억하라느냐? 일단 방법은 아까 말했잖아요. 뭐가 딱 눈에 들어오세요? 얘밖에 안 들어온다고요. 나머지 것들은요. 원오버댐이에요. 원오버댐. 얘네들은 왜 사는데요? 얘네들은 사는 사람도 있어요. 가격이 싸던 뭐가 있었어요. 얘는요. 얘는 독특함으로 사는 거예요. 그 독특함이 브랜드를 만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거예요. There's no cola like the uncola. 이래야 세븐업이 산다고요. 예. 세븐업은 한때 이러다가 코카콜라를 먹고 싶어서 자극적인 얘기를 했어요. 세븐업 체리인가 뭔가 만들었다가 망했죠. 그러고 나서 다시 돌아왔다고요. 자, 광고를 하나 볼까요? 이 세븐업이 자기네 그 차별화에 대한 얘기예요. The Uncola is one of the 3 largest selling soft drinks. And it could be one of the 2 largest selling soft drinks if only the Uncola looks like a Cola. And that's why 7-Up, the Uncola, invented this handy security. 비밀이라고 진짜. Because for some reason, some people seem to feel a little insecure with a soft drink that isn't Cola. You see, if the Uncola makes you unsecure, well, there's your answer. The Uncola still has a fresh, clean taste, still wet and wild, and really gets to a thirst. We think the Uncola is prettier than a Cola, just the way it is. And now you know, we could make it look just like a Cola, if we wanted to, but we don't. 7-Up, the Uncola. Today, number on. Tomorrow, number 1. 재밌죠? 광고. 여기서 마지막 카피가 이러죠? 잘 생각해보니까 우리는 콜라를 만들 수 있다고요. 왜? 엑기스만 있으면. 근데 카피에서 나레이션이 이러죠? 그런데 하기 싫어요. 그렇게 하기 싫다고 그래요. 왜? We are on 콜라니까요. 지금은 넘버원이 아니에요. 근데요, tomorrow, maybe. 왜요? 우린 독특하니까요. 이런 식이 차별화라고요. 이런 식이 차별화. 자, 여러분, 차별화. 차별화해서 성공했죠? 바보잖아요. 그죠? 바보잖아요. 여러분, 수많은 바보들이 있어요. 왜 차별화? 네. 그죠? 네? 일반인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찰리 채플린은 왜 멋있는 영화배우가 되고 싶지 않았겠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찰리 채플린이 로맨틱, 그런 배우처럼 나온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거 받아들여지나. 그러면 찰리 채플린은 영원히 기억 안 됐어요. 걔는 무성영화 시대에서 바보였을 때 그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영구는요. 여러분 영구가 똑똑한 멜로드라마에 나온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영구는 영구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를 좋아하는 거죠. 그 독특함을 좋아하는 거예요. 바보 중에서도 그 영구의 바보예요. 그죠? 또 이런 바보 있었죠. 이런 바보는 영구의 바보에 모이면 그렇게 먹지가 않는 거예요. 왜? 사람의 머릿속엔 바보 이꼬르 영구로 일단 자리가 잡아줬거든요. 자, 서브웨이는요. 서브웨이는 여러분 일단 패스트푸드를 팔다가 뭘로 나왔어요? 다이어트라는 걸 잡고 나왔다고요. 네. 먹으면 살찌겠죠. 그래서 얘네들 뭐예요? 샌드위치, 혹이라는 거를 잡고 나왔죠. 네. 그래서 서브웨이가, 일본의 서브웨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묻혔겠죠. 그죠? 자, 여러분, 찰리 채플린처럼 잭 트라우트라는 사람이 자기의 포지셔닝이라는 책에서 제안하는 게 뭐냐? 최초가 되면 돼요. 네. 최초가 되면 돼요. 뭐든지 먼저예요. 어떻게 먼저예요? 아주 사소한 거라도 먼저 하라고요. 제가 매번 얘기했죠. 사소한 거예요. 업계 처음으로 핀에다가요, 이름을 박으세요. 업계 최초로 핀에다가요, 고유 넘버를 박아가지고요, 끝나면 문제가 있으면 AS를 해준다고 하세요. 그럼 뭐예요? 그 최초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핀은 처음으로 안 만들었지만 뭐예요? 그 짓은 처음으로 한 거죠. 네. 이런 개념이죠. 네. 자, 두 번째. 속성을 소유하세요. 좋은 속성이 있으면 뭐예요? 튀어요. 아니, 뭐예요? 차별화가 돼요. 세 번째. 선두가 되면 돼요. 선두는 어떻게 되는데요? 하반기 3월 달에서 내가 매출 1위. 이래도 선두예요. 그죠? 상반기 나 1위. 그럼 소비자들은 뭐만 남을까요? 상반기 1위는 안 남고요. 1위만 남는 거예요. 1위만. 네. 그러면 1위 브랜드로 기억되는 거예요. 자, 전통을 앞세우세요. 15년의 역사. 지금 쭉 봤더니 건장 중에 15년이 없어요. 그러면요. 15년. 왜?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괜찮으니까 오래 살아남았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요, 많은 사람들이 썼다라는 거 검증됐다라는 얘기겠죠. 네. 자, 여러분, 전문성을 갖추는 것도 좋아요. 핀 브랜드를 만들고 나서, 핀 전문가 해가지고, 여러분, 요새, 제록스 보세요. 제록스 명함 보니까 디지털 엑스퍼트 뭐 이래요. 네, 다큐먼트 전문가. 네. 왜요? 그런 전문성으로 만들면 차별화가 돼요. 핀 전문가, 업계 최초로. 네. 그래가지고 라이센스 주는 거야. 사람들이 바보 아니야? 그러겠죠. 근데 그게 안 무섭냐고요. 그럼 차별화할 수 있어요. 자, 선호도를 이용해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요. 생산 과정에서 독특한 역량을 소유한다는 게 뭐냐? 이 핀을 만들 때요. 핀 얘기만 하네. 독일에 있는 어떤 사람이 한번 이렇게 쑥 봐준다라는 거. 이러면 독일 제품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독일 가서 만들든지. 그럼 메이드 인 저머니가 되겠죠. 아니다. 거기 가야겠다. 이태리. 그럼 메이드 인 이태리가 되겠죠. 메이드 인 코리아. 돈이 없어서 중국 가서 만들면요. 아무리 만들어서 메이드 인 차이나잖아요. 생산 과정에서 독특함을 줄 수 있다라는. 뭐 이런 거. 돼지 뒷다리로만 만든 뭐 이런 거. 생산 과정 자체에서. 자, 그 다음. 최신이 되는 게 좋아요. 질레트가 이렇게 하죠. 마하7, 먼7, 뭐, 누가 뭣도 안 했는데 계속 최신의 제품을 만들어냈죠. 핀도 그럴 거예요. 시트 치죠. 그럼 애들이 따라해. 방법은 뭐냐? 계속 내가 나를 찌르는 거야. 자해하는 거야. 와봐. 아무도 안 해도 혁신해요. 아무도 안 해도 혁신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가죽 혁기자의 새신자죠. 가죽을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때려내면. 그렇게 하면 차별화가 돼요. 아, 쟤는 뭐가 이 성격이 있을까요? 혁신이고 언제나 brand new 라는 개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이종훈이 제안하는 거는요. 제가 제안하는 건 용기와 배포를 가지라는 거예요. 이거 하려면 용기와 배포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위험에 노출시키라고요. 회사 내에서 최초가 되지 않으면 저희 죽습니다. 차별화하지 않으면 우리 업계에 매장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만 전투적으로 모든 사원들이 차별화에 목숨을 걸어요. 여러분, 잭 트라우트가 얼마나 그걸 애타게 말을 했으면 책에 차별화, 아까 말했죠? differentiate or die라고 말을 했겠어요. 네. 자, 여러분, 그럼 포지셔닝을 볼 때는 여러분, 새로운 걸 만들려면 다 새로울 수는 없죠. 그래서 이렇게 조각조각 나누는 거예요. 이게 포지셔닝이라는 게 조각조각 나눠서 여기부터 새로운 거죠. 네, 이런 걸 이제 포지셔닝이라고 하는 거죠. 포지셔닝. 그러면 나눌 때 여러분 뭘 나누는 거예요, 지금? 시장을 나누는 거예요? 소비자의 머리를 나누는 거죠. 그렇죠? 시장은 소비자의 머릿속에 있으니까요. 브랜드는 어디에 있어요? 머릿속에 아니고 어디 있어요? 감정 속에 있다고요. 이 마음 속에. 조각조각 나눠 보는 거예요. 어떻게 나눠요? 이렇게도 나누죠. 이렇게도 나누죠. 여러분 이거 들어보셨죠? 이렇게도 나누죠. 이렇게 나누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나눠봤자 뭐가 보여요? 첫째, 이렇게 나눌 거면요. 새로운 제품이 있을 때 이렇게 나누세요. 새로운 제품을 가지고 이렇게 나눠주세요. 아무도 칼질을 안 했으니까. 뻔한 제품 있죠. 보편적인 제품은 이렇게 재보면 답이 안 나와요. 왜요? 이미 한 놈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혈액형으로 나눠보세요. 음양인, 소양인으로 나눠보세요. 아니면 저 자식이 뭐 하는지 다른 카테고리로 나눠보라고요. 여러분 결국요. 블루오션은 어디 있을까요? 소비자의 마음속에 있어요. 블루오션은요. 소비자가 느끼지 못했던 세분화요. 여러분 싸이월드가 옛날부터 있어서 느낀 건 아니죠. 싸이월드는 인구 통계 뭘로 나눈 게 아니라 디카의 수준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디카는 사진이 안 되는 놈. 그리고 되는 놈은 없다. 그럼 자기부터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새로운 기준점, 새로운 관점으로 나눠야 소비자들이 자기도 못 느꼈던 시장을 발굴을 해요. 그게 바로 블루오션이에요. 여러분, 블루오션, 새로운 시장은요, 신시장은요, 톡 까놓고, 베트남에서 5천만 명 이민 오지 않는 한 새로운 시장은 없어요. 그죠? 누구는 대박 나고 누구는 대박 안 나고가 뭐냐? 누구는 소비자가 사랑하는 거고, 누구는 소비자가 관심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있느냐? 새로운 거예요. 새로운 거는 뭐냐? 새로운 건 없어요. 새로운 건 없고요. 새롭게 보일 뿐이죠. 왜요? 새롭게 제안을 했으니까요. 커버만 바꿔도 새로워 보여요. 그래서 패키지가 중요해요. 왜요? 안 봤던 거거든요. 그럼 기존에 없었던 거 있었어요. 그럼 왜 얘가 색동밖에 나왔어요? 시장을 이런 식으로 안 나누고 다른 식으로 나눴거든요. 저는 이 시장을 나눌 때 이렇게 라이프, 성별 이렇게 나누는 사람은 많이 봤어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나누는 것도 아니라고 했죠. 이렇게 알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여러분이 세그를 할 때 세그를 하지 마세요. 세그 안 하는 게 전략이에요. 우리나라는 세그할 시장이 아니에요. 새우깡을 팔아먹으려면 애들만 먹어서는 안 돼요. 할아버지가 다 먹여야 돼요. 그래야 팔려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미녀는 석류를 좋아해. 이거 여자애들 이쁘고 되고 그런 애들만 팔면 안 돼요. 그렇게 되고 싶어 하는 애들도 팔아야 되고 할머니도 석류 먹고 젊어져야 되고 애들도 다 그렇게 팔아야 매출, 그러니까 BP가 맞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게 미국에서 들어왔잖아.
미국에 들어와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식스시그마 갖고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안 되는 애들이 더 많은 거예요. 모디피케이션을 잘 안 하니까. 받아쓰기만 좋아하지. 나아가서 뭐냐? 행동의 기준. 여러분은 요거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뭘 고민해야 돼요? 이 카테고리를 고민해야 돼요. 지리적으로 나누지 말고, 여러분, 여러분, 이런 건 옛날에 없었어요. 옛날에 없었어요. 누군가 새롭게 해석해낸 거죠. 차라리, 고추장이라면 맛, 이런 걸 떠나서, 이런 거, 고추장 하는 거하고, 뭐가 있을까요? 소양인, 음양인, 이런 거 있잖아요. 소양인은 고추장을 비벼 먹더라. 음양인은 고추장을 떠먹더라. 이러면 뭐야? 새로운 전략이 나와요. 다르게 보면 다른 어프로치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요새, 요렇게 보다가 요새 새로운 등장한 인물들이 있죠? 요새 이렇게 안 보고, 아까 말했죠? 의학적으로 본다고요. 얘네들이 이걸 왜 사는지, 이런 거예요. 제가 이사님한테 옛날에 필요성을 알려주고 성별로 나누고, 그 사람들은 이렇게, 이런 말을 해요. 이사님 잡아다가요, 핀으로 저기, 대뇌 하부를 찌르죠. 그러면 사요. 걔네들은 그렇게 봐요. 안 사요? 그러면요, 고기 아래를 조금만 찔러주면 돼요. 그러면, 사고 싶어. 왜? DNA가 그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야, 얘네들은. 그런 식으로 보면 시장을, 사람도 재해서 그래요. 그러면 시장도요,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왜? 눈이 바뀌었잖아요. 마케터와 브랜더는 그런 많은 눈을 가지고 있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눈만 가지고 하나 보면 뭐예요? 맨날 그것만 보면 안 되는 것만. 또 리더십 들어가. 자, 반대는 뭘까요? 자, 차별화, 포지셔닝. 포지셔닝의 좋은 법은 확실히 구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지셔닝에서 제일 중요한 게 차별화예요. 여러분, 일본 차가 한 15분만 더 할게요. 15분만. 여러분, 일본 차가 미국 시장을 어떻게 잡았어요? 미국은 차가 컸죠. 일본은 작았죠. 그래서 시장을 먹었어요. 왜요? 작은 게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것도 차별화가 됐죠. 포지셔닝이 됐죠. BMW 차를 벤츠가 옮기네요. 이것도 포지셔닝이 돼요. 누가 더 좋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답이 나오는 거죠. 경쟁에 의해서도 포지셔닝이 돼요. 여러분, 이거는요, 성별이죠. 이런 건 뻔해요. 요새 소주는 완전 성별이죠. 여자 공격하죠. 옛날에는요, 그렇게 안 했잖아요. 마케터들이 요새 조금 더 보는 식견들이 좋아지는 거죠. 유심히 사소한 걸 보니까 남자들 사고 여자들을 섞으면 술은 웬만하면 여자들이 마시더라는 거예요. 옛날엔 이렇게 생각했거든. 술은 남자가 마시지 않나? 이렇게 아주 보편적으로 생각했는데 잘 보니까 왜 이런 현상이 있느냐? 내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 같나? 일단은 마케터들이 똑똑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소비자를 들여다 본다라는 거죠. 그럼 소비자는요, 더 똑똑해져요. 자기 걸 더 숨겨요. 그래서 마케팅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안에 브랜딩이라는 것도 있는 거죠. 이런 거예요. 이것들은 속성이죠. 그렇죠? 석류라는 걸 들어와서 음료 시장을 나눠버렸죠. 석류? 아니면 석류 아닌 것들. 그리고요, 여자. 성별이라는 게 들어왔죠. 여러분, 이거는요, 미샤는 가격으로 때렸죠. 여러분, 헤드앤숄더는요, 뭘로 때렸어요? 속성이죠. 비등방지. 비등방지 할 거면, 비등방지용으로만 할 거면 뭐예요? 리조라를 하면 되고요. 그런데 귀찮아서 샴푸도 같이 하려면 헤드앤숄더밖에 안 잡혀요. 그러면 그 시장을 먹겠다라는 소리예요. 자, 여러분, 아스피린은요. 원래 이게 브랜드 포지셔닝은 제가 바뀐다고 했죠. 여러분, 아스피린은 원래 머리 아플 때 먹는 거죠. 근데 타이레놀이라는 놈이 들어와서 얘가 세를 넓혀가는 거예요. 아스피린은요, 싸울까 말까 하다가 포지셔닝을 바꿨어요. 뭘로 바꿨을까요? 소비자들을 잘 보니까, 사소하게, 아주 잘 보니까, 이것들이 사람들이요, 심장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자주 먹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야, 의학계에다가. 아스피린을 먹는 사람은요, 심장, 있죠, 병의 그거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게 새롭게 보였어요. 그래서 아스피린의 이름을 두통약이 아니라 심장방지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매출을 계속 유지해요. 여러분, 이건 뭐에서 나왔을까요? 그쵸, 사소함에. 오늘 강의하면 사소함밖에 안 나오겠다. 사소함을 오랫동안 관찰을 한 거라고요. 자, 여러분, 비아그라는요. 원래 비아그라는 의학제품으로 들어온 거죠. 의학제품으로 들어와서, 여러분, 비아그라는 고혈압 치료제로 했다가 나온 거죠. 근데 여러분, 의학제품인데 고혈압하다 나오니까 뭐예요? 이거 먹다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나왔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자기네 포지셔닝을 바꿔요. 한번 비주얼을 볼까요?
바꾼 걸까요? 뭘로 바꾼 걸까요? 얘네들은 의학 제품이 아니라 웃음으로 바꿔버려요. 비아그라가 의료 제품으로 막 이런 걸로 됐을 때 사람들이 죽을까봐 안 먹었다고요. 먹고 잘못될까봐. 근데 모든 광고, 비아그라 광고 보면 되게 웃겨요. 되게 웃기는 소구점으로 이렇게 살짝, 여러분 아세요? 약국에다가 팔다가 슈퍼마켓에서만 팔아도 매출이 떠요. 얘네들은 비아그라를 먹고 막 이게 아니라요. 약간 재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어져요? 심장 해가지고 리스크가 많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도 얘네들의 포지셔닝을 바꿔버리는 거죠. 자, 여러분. 자, 그래서 아까 말했죠? 여러분이 뭘로 기획을 하는 것도 중요한 것처럼 지금 얘가 뭐예요? 기준 잡고 있죠. 기준! 여러분이 소비자의 머리를 뭘로 나눠볼 수 있느냐. 의약품이, 사람들이, 잘 보세요. 사람들이 건강해지려고, 약을 먹는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제시를 해주죠. 그러면 그건 누구도 못 들어와요. 1위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한 번도 사람들은 뭐 이런 거예요. 사람들은 와 아스피린 나는 매니팩터기 때문에 뭐야? 나는 두통약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복용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예요? 내가 싹 바꾸죠. 그럼 나 거기서 1위가 돼요.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이걸로 했는데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나는 핸드폰을 가지고 사람들이 통신하라고 파는데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뭐 게임을 하네? 뭐 말고 서로 게임을, 그럼 게임 집어넣으면 내가 1위가 되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발견된 용도잖아요. 여러분, 명함을 가지고 사람들은 뭐를 해요? 이거 교환해요? 잘 보세요. 이쑤시개로도 써요. 그렇죠? 사람들 막 던지기도 하고요. 그러면요, 그게 새로운 시장을 열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 아이템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모두 다.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포지셔닝을 하고 나선 이런 스테이트먼트를 써야 돼요. 뭐뭐를 위하여 나의 HIT P는 누구누구와 뭐가 다른 점을 제공해서 뭐에 대한 무엇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한 줄이 나와야 돼요. 뭐 이렇게. 주부를 위하여 타이드는 옷을 가장 깨끗하게 빨아주는 세제다. 하면 뭐야? 내 포지셔닝이 잡히는 거예요. 이걸 복잡하게 쓸 필요는 없어요. 뭐 이런 거. 잠잘 시간이 없는 젊고 활동적인 음료 소비자들에게, 누구에게? 목표시장에게 마운틴듀가 가장 높은 카페인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제품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주는 음료, 잠을 잘 수 없는 경우라도 깨어서 무엇인가 해줄수록 있는 음료다. 카페인이 나빠요? 그럼 마운틴듀는요? 마운틴듀는 카페인이 원래 많이 넣어요. 왜요? 누군가는 커피 대신 마운틴듀를 먹을 수도 있거든요. 왜요? 차별화에 따르면. 그렇죠? 그냥 카페인을 줄일까요? 그러면 카페인이 없는 모든 제품들이랑 싸워야 돼요. 그럴 거면 큰 시장에선 3%만 먹고 있어도 나쁘진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마운틴듀에 이어서 뭐죠? 포레스트 컴프가 좋아하는 게 뭐죠? 닥터페퍼. 걔네들도 한 2%, 3%만 갖고 있어요. 그거 좋아하는 새들만 만들어요. 걔네들이 만약 닥터페퍼를 가지고 코카콜라를 만들면요, 닥터페퍼 하는 애들도 안 마셔요, 이제. 그러면 코카콜라 하는 애들은요, 미쳤어요, 그거 먹게. 그렇죠? 그러면 애매해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브랜드가 그런 미스테이크를 많이 해요. 왜? 확장하고 싶어서. 욕심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흥하기도 하고, 그 욕심 때문에 망하기도 하고. 근데 브랜딩에 대해서는 뭐예요? 확장을 하되 개연성을 많이 두라는 거예요. 개연성을. 생뚱맞은 소리 하지 말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셔서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브랜드에 대한, 아니면요, 고추장에 대한 브랜드 스테이트먼트를 한번 써보세요. 이게 클리어하게 안 나오죠? 그러면 난 포지셔닝이 잘 안 된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펩시도 어마어마하게 1963년부터 계속 바꿨어요. 누구를 위해서 바꿨는데요? 소비자는 펩시 하면 무슨 생각나요? Next Generation 펩시밖에 안 생각나요. The Joy of Nothing Else is Pepsi, The Joy of Pepsi got New State, 이런 거 기억 하나도 안 난다고요. 이건 왜 그러냐? 자기네가 지루한 거예요. 소비자는 하나만 기억을 해요. 자,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브랜드 이미지를 보면 브랜드 실체. 자, 볼까요? 여러분, 브랜드 쭉 볼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브랜드 아이덴티티는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 브랜드 이미지는요, 소비자가 여러분이 하는 말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예요. 여러분이 이 말을 했다고 걔가 그렇게 알아들이지 않아요. 소비자는요, 해석을 해요.
여러분, 처음에 그 스포츠 음료 게토레이가 나왔을 때 사람들은 이래요. 아, 밍밍하다.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래서 걔네들이 어떻게 이름을 바꿨을까요? 걔네들이 속성을 달지 않아야 한다라고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달지 않아 좋네. 해석과 말을 하는 건 다른 얘기예요. 네. 여러분, 그럼 브랜드 기획자가 궁극적으로 뭘 하고 싶어요? 이걸 일원화하고 싶어 한다고요. 그죠? 자, 노이즈가 많이 끼죠. 네, 이 안에. 자, 그래서 여러분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들이에요. 네, 이걸 가지고 믹서기에 돌려가지고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요? 새로운 맛이 나오죠. 이건 소비자가 이해하는 것들이에요. 얘네들은 각기 자기 입장에서 해석을 해낸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한번 또 여러분의 아이덴티티와 그 아이덴티티를 소비자가 어떤 식으로 해석해내는지를 한번 써보시면 상당히 시사점이 많을 거예요. 자,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여러분이 목표고 여러분이 원하는 상이에요. 이거는요, 결과와 해석이에요. 브랜드 이미지는요. 근데 문제는 뭐냐? 얘가 움직여요. 그래서 화살을 쏘면 이렇게 돌아야 돼요. 내가 뭔 말을 하면 얘 피드백을 보고 뭐예요? 다음 말을 준비해야 돼요. 계속 내가 얘네들의 피드백을 안 하고 계속 내 말만 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안 들어요. 네. 두 번째는요, 거짓말한다고 생각을 해버려요. 그러면 이제 안 먹히는 거예요. 네. 자, 마케팅은 정확히 쏘면 된다고 하죠. 브랜드는요, 회전이에요. 네. 브랜드 피드백을 계속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크리스탈 펩시가 나왔을 때 얘네들은 깨끗한 제품이라고 소개를 했거든요. 근데 소비자들은요, 약하고 연약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건 해석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꼭 그런 의미로 했다고 해서 얘네들이 좋고 깨끗하다고 의식을 안 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P&G사가 그랬죠. P&G사 여러분 아시죠? 이거 악성 루머에 걸렸던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고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왔던 거라고 말을 하죠. 이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거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주의 개수, 미국에. 이거는 그 당시 문장 되게 유행했던 옷의 문양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해석을 안 하고 악마 회사. 악마를 숭배하는 회사로 자기네들끼리 재해석을 한다고요. 그래서 P&G사가 어떻게 했어요? 결국 이름을 바꿨죠. 이름을 바꾼 게 아니라 로고를 없애버렸죠. 네. 자, 그래서 브랜드 포지셔닝이라는 거를 알고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이렇게 마법을 부리는 거예요. 새로운. 네. 로직의 영역이 아니라요. 자, 이거는 여러분 한번 보시면 돼요. 일본 전기통사에서 자기네들이 브랜드 아이덴티티 짤 때 쓰는 모델이에요. 내가 뭐고 네가 뭘 얻을 수 있으면 그래서 너와 나는 어떠한 느낌을 가질 수 있다라고 3단으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브랜드 아이덴티티 전할 때. 여러분, 이것도 한번 보세요. 이건 니베아가 자기네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정립할 때 나오는 매뉴얼북의 목차예요. 네, 이렇게. 왜? 여러분,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만들어지면은 일괄적인 얘기를 해야겠죠? 똑같은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이런 거. 자, 기존 아이덴티티를 리뉴얼 할 때는요, 있는 거를 리뉴얼을 할 때는 일단 이걸 해야 돼요. 조사요. 사람들이 내 브랜드에 대한 얼마만큼의 감정적 개입이 있는지요. 그리고요, 2단계는 그걸 카테고리화하는 거예요. 기업이 제공할 수 있는 거, 고객이 기대하는 거, 명확한 차별화가 뭔지요. 그리고 나서 뭐를 할까요? 위계를 짜는 거예요. 뭐부터 중요한지요. 이런 위계는 나이키가 짜는 걸 보면은 이해가 돼요. 교재에 나온 것처럼. 나이키가 가치가 있는 게 뭐고, 그 다음이 뭐고, 그 다음이 뭐고, 로고와 심볼은 뭐예요? 그 하단에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위에 있는 거죠. 얘네들은 전문가의 모든 최고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땀 흘리는 전문가의 극치를 자기네들이 가치로 잡았다고요. CI가 바뀌었다고 좋은 건강회사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걔는 이 하단에 있고요. 변할 수 있는 건 음악과 영상과 광고나 이런 건 다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버진사라고 아시죠? 여러분 버진사라는 이름이 왜 버진이 된지 아세요? 이 버진 사장이 대학교 때 이 사업을 할 때 친구랑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아주 우발적으로 나온 거예요. 야, 우리가 하는 게 결국 다 처녀 아니야. 처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름은 버진이에요. 그거 재밌네. 그리고요, 자기네들이 젊고 액티브한 걸 좋아하니까 문장도 이렇게 흘림체로 쓴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대단한 브랜드 회사가 나와가지고 분석을 해서 나온 게 없다고요. 그런 것들은. 자,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언제 바꿔야 되느냐? 쭉 보면 아시겠지만 명확화에 문제가 있을 때 해야 돼요. 명확화에. 내가 그걸 가지고 명확하면요, 안 바꿔도 돼요. 근데 지금 내가 하는 것과 옛날에 만든 게 뭐하면 옛날에 이런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다음에 옛날에 이름이 뭐였어요? 한메일이었죠. 옛날에는 메일로 했지만 지금은 포털로 가야 되죠. 그때는 내가 하는 일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미원이었어요.
그때는 조미료를 먹어도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청정원으로 바꾸잖아요. 옛날에는 여러분 오리표였어요. 엄마 시집갈 때 오리표 사줘. 근데요, 사람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요, 지금은 NX잖아요. 그럴 때도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제일 나쁜 게 내가 질려서 바꾸는 거예요. 내가 질려서. 네. 자, 브랜드 아이덴티티 개발은 아까 말씀드렸죠. 건축물처럼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의 개념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자, 음악적인 요소. 여러분 브랜드를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게 네이밍이에요. 시각적인 요소들은 이런 것들이 있죠. 네, 다 했어요. 자, 음성적인 요소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여러분이 이런 것들은 교재를 보면 좀 많이 이해가 될 거예요. 기억이 가능하느냐. 여러분 브랜드 네이밍을 만들 때는 그냥 3음절이 좋다 그래요. 네, 자, 브랜드 네임을 보면 이런 세 개로 나눠져요. 의미 없는 것들, 코닥, 이런 것들이요. 네, 이런 것들은 뭐가 좋을까요? 법적 이런 효력이 좋아요. 대신이요, 돈이 많이 들어요. 이런 걸 알리려면요. 여러분, 요런 거, 연상적인 이게 있어요. 이런 거, 비자. 비자는 뭐예요? 근거가 있고 합법적인 거. 여러분, 실키네스. 이거는 약간, 이게 그거죠. 머리카락처럼 얇은 거. 모바일 회사. 예. 렌탈 토킹, 이런 거 뭘까요? 예? 이런 거. 이런 거는, 렉트 있죠. 살충제, 킬이라는 게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연상적인 거. 이런 건 뭘까요? 요거트 주스. 이런 거 뭘까요? 완전히 네임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브랜드로 하면 이거죠. G펠. G펠은 최고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원래 스페링이 이거 아니고 최고라는 의미가 있는데 독일어는 남자의 성기라는 의미도 있어서 스페링을 바꿔버렸어요. G펠 아무 뜻도 없어요. 대신 뭐예요? 이거를 알리려면 뭐예요? 머릿속에 카테고리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카테고리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요. 두 번째, 쾌변. 똥 다 싸라고요. 여러분 확실하게 들어오는 거 뭐예요? 참나무 통 맑은 소주. 이런 거는 뭐야? 확실하게 들어오죠. 이런 것들이 네이밍이 있고, 차별성, 간결성, 적절성, 용이성, 호감성, 확장성, 보호성이라는 것들이 고려를 해봐야 할 부분. 자, 슬로건은 브랜드를 설명해줘요. 많은 부분이요. 여러분이 쭉 읽어보면 브랜드를 어떻게 해서, 여러분, 맥도날드 있죠? I loving it. 맥도날드. 여러분, the next generation, 펩시. 이러면 뭐야? 그 브랜드 네임이 모호하면 슬로건을 집어넣어주면 사람들은 슬로건을 쉽게 많이 기억을 한다고요. 제일 유명한 게 그거죠. 이런 거. 다이아몬드는 영원히. 이런 것들이요. 자, 심볼과 컴포즈와 워드마크가 있어요. CI, 심볼에는요. 요새 많이 뭘로 갈까요? 일로 많이 가요. 왜 많이 일로 갈까요? 요새는요, 상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을 더 중요시 여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런 생뚱맞은 걸 알리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뭐를 해요? 그냥 노키아. 이건 뭐예요? 그리고 요새 많은 회사들이 뭘로 하느냐? 범세계적으로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조개로 만들면 어떤 나라에서는 조개가 나쁜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장과 이런 거를 주지 않고 그냥 SK, LG, 무색무취한 걸로 들어가고요. 특히나 내 브랜드를 더 키우려고 하면요, 더 무색무취해야 돼요. 너무 아까처럼 의미가 딱 있죠. 쾌변. 그러면은 노란 쾌변, 이런 식으로 안 나오잖아요, 브랜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많이 잡는다. 여러분, KB도 왜 이름을 바꿨겠어요? 국제시장으로 가려고 바꾼 거죠. 자, 그래서 로고와 심벌. 자, 보세요. 이게 무슨 로고일까요? 진짜 IBM이에요. 사소하게 바꾸잖아요. 그렇죠? 한 번에 바꾸는 게 아니라. 이거는요. 3M이잖아요. 여러분, 유명한 브랜드는요, 막 바꾸지 않아요. 왜요? 옛날에 했던 것도 역사예요. 그러면서 계속 뭐를 해요? 변화하는 게 아니라 진화를 시켜나가죠. 자, 여러분, 이거는 FSB라고 손잡이 회사예요. 손잡이 회사가 제가 이제 좋아하는 브랜드거든요. 난 얘네 로고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시겠죠? 딱 와닿잖아요. 여러분, 이런 게 좋은 브랜드 같아요. 제 생각엔. 그냥 이상한 거 해주는 게 아니라 딱 보는 순간, 저거. 의미도 없고 뭣도 하지만 상당히 심볼릭하게 영향을 미친다고요. 자, 여러분, 패키지도 브랜드예요. 패키지를, 우리 제품이 패키지가 좋다, 안 좋다는 이렇게 보면 돼요. 이게 뭐죠? 아이맥이죠. 맥켄토시요. 로고가 여기 있어요. 로고를 가렸어요. 여전히 뭐예요? 맥켄토시죠. 그러면 좋은 패키지예요. 핀을 만들어서 패키지를 해요. 로고를 이렇게 가려봤어요. 근데 몰라요, 이제. 그러면요? 그럼 좋은 패키지가 아니에요.
로고를,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 그거예요. 제가 했던 방식인데, 뭐 조사를 하고, 뭐 이게 좋냐,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손으로 가려보고, 야, 여전히 이 자체가 우리만의 그 특성과 차별성이 있어. 이러면요, 좋은 패키지예요. 아니면요, 다시 고쳐야 돼. 로고도 그렇게 하면 돼요. 로고도요, 남이 한 거를 가지고, 우리 회사의 로고를, 경쟁사 회사의 로고 이렇게 넘겨봐, 이름만. 근데 똑같아요. 그거 괜찮네? 그럼 내 로고 문제 있어요. 내 로고 문제 있다고요. 전혀 안 맞죠? 그럼 내 로고는 독특성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테스트를 해보면 돼요. 그리고 설문조사는 왜 하는데요? 설문조사는 사장님한테 뭐예요? 데코레이션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막말을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이 통찰인데 사장님이 나한테 통찰을 어지는 못하니까. 자, 그래서 핵심 키워드. 자, 오늘 아이고 좀 많이 했죠. 자, 그래서 브랜드 자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요. 두 번째, 브랜드 연상. 여러분 브랜드 연상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뭔 말을 할 때 먼저 뭔 생각을 하고 말을 해야 될지 알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람을 생각 안 하고 막 말을 하면 뭐가 될까요? 튀겨나오는 거예요. 튀겨나오는 거. 100마디를 하면 80%가 튀겨나간대요. 자, 이건 뭘까요? 브랜드 아이덴티티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되고 싶은 그 사람이요. 그 모습이요. 브랜드 이미지는요. 여러분이 그렇게 말했다고 걔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뭐를 한다고 했어요? 해석을 한다고요. 예. 스포츠 음료라고 달지 말아야 된다고 해서 나왔는데 사람들은 달지 않아서 좋다가 아니라 밍밍하다. 예. 여러분 2% 나왔을 때 기억해 보세요. 이거 왜 먹냐? 계속 때리니까 뭐예요? 오, 주스도 아니고 음료도 아니고 그래서 좋은 거네. 이러면 사람들이 그게 받아들인다고요. 그게 바로 이제 광고를 많이 때리고 하면 그 효과가 세지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란 여러분 아까 말했죠. 여러 가지 블락들. 뭐의 블락이에요? 브랜드 지식들을 가지고 하나의 건축물을 만들어내는 개념이죠. 사람들은 그 안에 수많은 징글, 로고 많이 있어도 사람들은 뭐예요? 단순하게 삼성이다. 단순하게 말을 하는 것 뿐이라고요. 그래서 제일 안 좋은 건 저는 브랜드 만들 때 이거 같아요. 선 그으면서 괜히 여기다가 역동적이니 뭐니 자기가 의미 부여하는 거 있죠.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소비자는 의미를 두질 않으니까요. 그냥 선이네 이거예요. 근데 한번 의미를 두고 이 컬러는 뭐가 어쩌고 저쩌고 이건 아이덴티티를 그럴싸하는 거지. 아이덴티티는 브랜드 이미지를 통해서 뭐가 된다고 했어요? 회전한다고요. 가운데를 딱 꼽는 개념이야. 마케팅은 가운데만 뚫어버리면 된다고 그래요. 뚫는 동시에 돌아와요. 자, 브랜드 포지셔닝은 어떻게 나누어? 아까 말했죠? 브랜드 포지셔닝도 인구로 나누고 나이로 나누고 그게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이 나눌 수 있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제시했을 때 새로운 블루 오션이 보여요. 자, 이거는 빈칸 채우는 부분이고, 자, 다음 시간엔 뭘 할 거냐? 오늘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뭘 하냐면 아까 브랜드 스테이트먼트를 한번 써보시고요. 집에 가셔서 뭘 하느냐? 우리 회사에 차별화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 회사에 차별화가 있는지요. 내가 생각하는 것 핀에 정말 독특한 차별화가 있는지요. 그리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연습을 해보세요. 누군가를요 관찰해보세요. 그리고요 사소한 것을 한번 느껴보세요. 그게 여러분 몸속에 습관이 되죠. 그럼 여러분은 좋은 마케터, 좋은 브랜드 매니저가 될 수 있는 1단계에 온 거예요. 자, 오늘 배운 건 복잡하다. 브랜드란 만만치 않구나. 브랜드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거를 해야겠구나. 자, 다음 시간에는 뭘 할 거냐? 여러분, 브랜드의 개념을 알았고, 브랜드를 어떻게 만드는지 대충 어느 정도의 감을 잡았다면, 그 다음이 뭘까요? 브랜드를 가지고 돈을 버는 거예요. 브랜드를 가지고. 브랜드 마케팅은 일반 마케팅이랑 약간 달라요. 왜 다르느냐? 룰이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되는 룰들이야. 그 룰들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브랜드 마케팅도 큰 개념에서 마케팅이랑 비슷하니까 마케팅의 개념이 있으신 분들은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거고 마케팅의 개념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마케팅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걸 들어보시면 이 강의랑 이렇게 오버래핑 되는 게 꽤 많아요. 브랜딩도 그러니까 여러분 마케팅의 다른 말이 브랜딩이에요. 그러니까 브랜딩이 약간 누구는 이게 아래 개념이라는데 저는 더 높은 개념이라고 봐요. 자, 두 개는 거의 합계 된 거고, 우리가 이거 할 거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시간, 이제 2주, 다음 주에는 브랜드를 어떻게 확장하고 관리하는지야. 그때 키포인트가 브랜드 포트폴리오라는 거예요. 다 브랜드가 있을 경우에 어떻게, 누굴 죽이고 누굴 세울 것이냐.
그런 것들에 대한, 제가 아마 강의를 하면서 계속 밑바닥에는 심리 얘기를 많이 해드릴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리고 오늘 한 것처럼, 오늘 왜 길어졌냐면 제가 이제 실무 얘기를 좀 많이 해드렸는데, 그러니까 강의 비율은 5대5예요. 이론적인 거 반, 그 다음에 제가 느끼고 제가 하면서 많이 느꼈던 거예요. 제가 지금도 실무자이기 때문에 뭐 어제도 깨지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니까 그런 얘기 해드릴 거고, 마지막 시간에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총괄 정리를 하고 4주 동안 빠지지 않고 이렇게 플로우만 잘 맞추다 오시면은 브랜드에 대한 개념은 되게 많이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뭐냐? 실행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많은 부분. 제가 이제 여러분이 각자 어떤 그것 때문에 왔는지 아니까 그 여러분의 그 니즈에 맞게끔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요. 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